오늘 하루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1,275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를 검토하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내린 집중호우에 농촌 배수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 용량이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 사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 기능을 할 경남 서부권 공공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부 심사가 오는 9월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3년 착공이 기대됩니다. 지난 3월 하동의 모 서당에서 엽기적인 폭력을 벌인 10대 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소년 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소식으로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1,227명, 해외 유입 48명으로 총 1,275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545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입니다. 경기도 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388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도 61명의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내일 서울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진입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서울 단독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방대본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7월 말에는 1,400명이 감염되고 악화될 경우 확진자가 2,14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3만 5천여 명 늘어 누적 1,54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10.8%인 555만여 명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등 38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름방학 조기 시행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방역당국의 늦장 대응이 한몫한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고 보통 국민도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 국민들께 다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겨내자는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김해가 8명, 창원 6명, 진주 2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김해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서울과 부산에서 감염됐고 베트남인 3명도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창원에서는 한 백화점의 식당을 감염 경로로 한 확진자가 3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경남 지역 고3과 교직원은 4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장마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성으로 내려가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엿새째 남부지방으론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은 충청지방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새벽부터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세력이 약해져 제주 부근 남해상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주로 제주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감에 따라 모레까지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주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엔 30에서 80mm가량 비가 더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한반도 상공의 대기층이 매우 불안정해 이번 주말까지 내륙 지역으론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소나기가 이어질 경우 곧장 침수와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는 한반도 상공으로 더운 공기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다음 주엔 장마 전선의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아직은 이번 장마가 끝났다고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경남에서는 함안과 하동, 김해, 고성 등 모두 546.2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창원과 진주에서 축사가 물에 잠겨 닭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주택 침수나 산사태, 하천 범람 우려로 도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가 오늘 대부분 귀가했고 현재 고성과 사천, 하동에서 13명이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경남 지역 곳곳의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래된 농업용수 배수장이 용량 부족으로 제때 농경재 빗물을 강으로 빼내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동판 저수지 부근 논이 이틀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벼가 모두 잠겨 아예 강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내는 배수시설이 제때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우에서 많이 비가 많이 오고 그때 많이 못 퍼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천 범람으로 인근 농수로가 넘쳐 물에 잠긴 창원시 북면 신촌리. 서서히 물이 빠졌지만 토마토와 수박은 벌써 시들어 사실상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단히 또 역시 작년처럼 물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농사지을 한 개도 못 쓰게 되겠어요 지금. 함안의 들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 원인. 배수펌프 규모는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수량에 맞추어져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는 역부족입니다. 20년 빈도를 초과해서 한 60년 정도의 빈도로 왔는데 시간당 55 내지 60mm 정도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일부 발생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합천에서 낡은 배수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쌍책면과 율곡면 들판에 침수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컸습니다. 이상 기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낡은 배수시설들은 곳곳에서 방치돼 해마다 침수 피해는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해킹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12일 정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히고 12일 정도 해킹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는 누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 서버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해킹의 배후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해킹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당했지만 북한 소행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하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어 6월 7일쯤 핵융합연구원 PC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해 일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최근 10에서 20kg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며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선 외교안보를 계속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방역, 민생 문제 등 내치에도 적극 관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고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 전 원장.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전 원장은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상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손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국고 손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로 형을 늘렸고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제3고심에서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3명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기소 3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략적인 윤곽이 8년 만에 나왔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오는 2023년 착공이 목표인데요. 진료 과목 선정과 전문의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서부 경남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가 거주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59%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남해군 응답자의 94%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남해와 하동, 산청은 응급과 감염 의료 대처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과 감염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들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진주시 정촌면 예하초등학교 일대를 공공병원 입지로 정한 경상남도. 진료권은 진주와 하동, 남해, 사천, 산청으로 새 공공병원은 300병상에서 400병상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5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 하지만 심뇌혈관 질환이나 치과 등 고령 인구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분화돼 있는 치과라든지 이런 어린이 관련돼 있는 병상 이런 거 좀 원하긴 있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의료진의 이야기가 너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 8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은 보건복지부에 그 외타 면제를 추진하고 2023년도에 그 사업을 착공했어. 진주의료원 폐업 8년, 공백을 메우는 시설뿐 아니라 진료 과목별 전문의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당 폭력 가해 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남 하동에서 드러난 서당 폭력 사건. 1심 법원은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10대 가해 학생 2명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하게 성장했으며 어린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정과 이력이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벌인 것 같고요.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유가 없다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들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상처 회복을 우선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해자는요, 그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피해자 입장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을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가해 학생 2명은 1심 선고 공판 최후 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최근 수도권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라이브 주점 등 300여 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주시 간부 공무원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출입 명부 관리와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진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해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의당 진주시 위원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투기 방지책을 중심으로 한 LH 혁신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서로 충돌할 이유가 없는 가치들이라며 LH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484억 원을 들여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는 새 어업 실습선을 건조합니다. 새 어업 실습선은 기존 실습선인 세바다호보다 4배 큰 4,200톤 규모로 11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31명이 정부의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 서울 결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화 균형 발전 기회를 두고 서울에 국비 1,5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한 수도권 중심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결정의 원점 재검토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등 특례시 승격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보장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특례 사무 이전을 위한 개별 입법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인구 기준 등에서만 규정하고 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에 창원과 창녕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에는 오는 2023년까지 83억 원이 투입돼 관광 안내소와 문화교실 등이 들어섭니다. 창녕에는 98억 원이 지원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옛 소방대 건물을 철거한 뒤 사회 참여 지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창원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해 5가지 요인을 가중치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5가지 요인은 학생 희망학교와 생활 근거리 배정,
학생 증감률, 졸업생 수만큼 학급 배정, 특별 교시 배치를 위한 시설 여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시 일부 지역 중학교 진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14차례 공론화 수기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민 139명에게 고성사랑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협의회는 백신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고성군 상공협의회와 시장 상인회 등이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줄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전화 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4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이나 경찰, 검찰을 사칭해 휴대전화에 앱을 깔게 하거나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실하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로 가겠습니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연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과태료 부과까지 받았는데도 도민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여기다 김하영 도의회 의장은 TV방송 녹화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개원에도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천연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잠시 후 단도직입 순서에서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올해 하반기 첫 본회의.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단상 위아래에서 설전이 벌어집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단상에 선 의원은 의장에게 정리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드러내 주십시오. 하지만 의장석에 앉은 사람은 김하용 의장이 아닌 장규석 부의장. 지금 현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김하용 의장은 TV 방송 녹화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미 연초에 잡힌 도의회 의사 일정도 제쳐두고 추진한 겁니다. 회의 진행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덕목이 다 되는 때문에 서로 자리가 되면은 돌아가면서 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이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골프와 식사 모임에 참석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현직 도의원은 3명에 접촉자 자가격리가 1명, 4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도 받았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도민들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회가 아직까지 어떤 그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경상남도 의회. 연륜은 깊어져 가고 있지만 경남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방금 천연수 기자의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전현직 도의원 21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어울려 식사를 즐기고 현직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말다툼이나 벌이고 또 의장은 개인 일정을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 도의원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직 경남 도의원인 장종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랑의 매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도민들이 좀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직 도의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또 현직 도의원 포함해서 지금 100여 명의 도민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같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종화 의원님께 묻습니다. 어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 델타 변이 그리고 4차 코로나 확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KBS에 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무거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이번 10대 경남 도의원들의 그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사실 10대 도의원분들은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전직 의원들이시기도 하고 선배 의원들이시기도 하신데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에이 설마 코로나 확진되겠어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뭐 그 이번 그 도의원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약 600명 가까이가 검사를 받았고 100명 이상이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뭐 어떠한 말씀으로도 뭐 입이 10개라도 면목 없는 일이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대신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차주목 사무처장님. 예,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도민들보다 더 솔선수범하고 더 방역 규칙을 지켰음에야 됨에도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 해서 도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드려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 거기에 저희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님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사실 6월 28일 날 진주시의 한 식당에서 21명이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6월 28일 보면 진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이 나왔고요. 또 7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연장이 돼서 7월 4일까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의원들이 어떻게 21명이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주에서 6월 28일 날 식사 모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진주의 진성면이라는 지역인데 진주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는 10대 도의원이 처음에 이제 보도되기는 18명이었다가 지금 21명까지 KBS 보도상으로는 21명까지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그 KBS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21명이 맞다면 10대 도의원 전체 정원이 55명이었는데 3분의 1이 넘는 숫자거든요.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 10대 도의원 모임을 주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11대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3분을 제외하고는 그 단 전직 의원님들이시거든요. 뭐 지금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는 또 여기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뭐 통영이나 그리고 뭐 사천이나 이렇게 뭐 시장 군수로 또 거론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뭐 으쌰으쌰하는 차원으로 만났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모임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 중에도 보면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역 수칙 위반을 아예 작정을 하고 모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식당에 가 보면 좀 약간의 어떤 실갱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를 단체 한 50명씩 이렇게 뷔페를 해서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하고 또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모임은 처음부터 우리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 다니는 좀 한적한 데 가면 좀 더 그런 확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비교적 않느냐. 안전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 식탁 사이를 간격을 두고 또 이렇게 칸막이를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역 규칙이라는 게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선수범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이분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이고 이거나 이기 때문에 더 지금 엄정한 잣대로 들여다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가격리 중인 현직 여야 도의원이 4분이에요. 도의회 의사일정엔 차질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틀 전에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의원님이 자유 발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그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고요. 뭐 지금 7월 회기에서는 딱히 뭐 의사 일정에 차질이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와중에 의장님은 TV 방송을 출연을 한다는 개인 일정 때문에 본회의 불참했어요. 앞서 말씀은 회의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첫 이제 본회의니까 우리 이제 도민들은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뭐 좀 곤란한 입장이었는지 또 뭐 개인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의회 30주년 그 관련해서 방송 녹화가 있어서 자리를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일에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친목도 다지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너무 못한다고 할 말 하지 말고 좀 격려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김하용 도의회 의장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6월 28일 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7월 6일 날 본회의가 시작될 때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날 방송 출연 때문에 의장석을 비웠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저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 방송이었다고 하는데 좀 일정을 좀 조율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지금 막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민일보와의 그런 인터뷰 내용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도의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뒤늦게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종성 씨?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어떤 이제 공인으로서의 그 발언이 중요한데 그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일단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앞서야 되는데 너무 이제 동료 의원들을 좀 감싸는 마음에 앞섰던 것 같은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그 어떤 눈높이에서는 맞지가 않았다. 정확하게 그 잘잘못을 따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함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회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7월 6일 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면서 당시에 물론 이제 자가격리 중인 의원들은 불참하셨겠죠. 못 오셨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의장께서도 뒤늦게 조금 뭐 불찰이 있었습니다. 뭐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요. 지금도 도의회 앞에 가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들은 납득할 만한 사고를 아직 듣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그날 오전에 7월 6일 오전에 그 도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그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행사는 도민들이 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고 그러면은 7월 6일 본회의장에서 먼저 유감 표명을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좀 전에도 나왔다시피 뭐 그런 자리는 뭐 서로 친목도 다지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꼭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동문서답들이 도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도 그런데 개인 책임으로 돌렸어요? 뭐 개인 책임이다보다는 일단 저희 관련된 현직 의원은 아마 자가격리 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당에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저희 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당연히 사과드리고 저희 당의 윤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이제 징계 절차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방역 당국은 현직 도의원 2명을 포함해서 전현직 도의원 1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징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처분은 당연히 규정된 대로 받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금전적인 것보다는 도민들께 실망감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손실이다. 이 식당도 지금 과태료 대상이에요? 식당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걸리면 150만 원, 두 번째면 뭐 300만 원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지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인데 좀 너무 아쉬움이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규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화영 도의회장이 후반기 성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을 주는 경남 도의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이 희망보다는 좀 절망을 주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30년 도의회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의회라는 공간이요. 소위 말해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11대 후반기에 들어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혁신이라고 쓰고 그 꼼수와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부동산 전수조사에 관련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네. 이제는 진짜로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밍숭맹숭하게 지역에서 영준으로 그 뭐 선수 채워가지고 정치 생명 연장의 꿈을 꾸시는 정치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그렇게 좀 지역의 지방의회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말이 아니라 본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네. 당연히 포함돼서 네. 저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주목 사무처장님.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 그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으로 인해서 묻지마 투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선출직으로 대거 의회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의장단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그게 주인공은 도의원들인데, 도의원들의 자질, 소명의식, 그런 도덕성, 이런 이제 자질이 일단 네. 중요한데, 그걸 1차적으로 정당에서 훈련, 교육, 그런 데인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저희 당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로 예. 기본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최소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감 능력, 네.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춘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도민들을 대표한다면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앙하고의 어떤 이런 차별화된 예. 우리 지방만의 어떤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네. 그런 좀 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예. 의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이 여야를 떠나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부적절했다라는 또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민들께서 어떤 모습을 도의회가 보이는지 지켜보실 겁니다. 두 분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맛비는 잦아들었는데 날이 무척 습하고 덥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산청과 창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후텁지근합니다. 옷차림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쏟아질 때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고요. 또 내일 낮부터 오후 사이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서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올라 한층 더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